우리가 역대급 태풍을 마주하게 된 것 역시 기후변화의 역습 때문이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앞서도 저희가 태풍 흰남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전문가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이게 뭐랄까요? 태풍이 이건 좀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지금도 참 많은 피해를 남겼지만 그렇죠, 네. 조금 더 한반도에 머물렀더라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남기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워낙 이 태풍이 올라올 때부터 그 기상청 예보관들이 워낙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역대급 태풍이다. 예. 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다 이러면서 거듭 강조를 해서 진짜 피해가 정말 역대급이면 어쩌나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강풍 반경에서 좀 벗어나 있고 해서 네, 그렇죠. 서울에서는 좀 잘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 일단 기록만 놓고 보면 그 손꼽힐 정도로 강한 태풍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 중심 기압이 보통 이제 강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네. 그 역대 3위였으니까요. 그 역대급이란 그쵸. 말이 손색이 네. 없는데 이제 특히나 아까 나왔지만 포항이나 경주 이런 쪽에 좀 비가 많이 왔어요. 예. 포항은 시간당 110mm 이상이 왔으니까 거의 퍼부었다라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태풍이 기본적으로 막 수증기를 퍼 올리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북쪽에서 계속 건조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딱 그 지점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수량이 더 증폭이 됐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건조한 차가운 공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강수가 좀 이렇게 집중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또 이게 또 한편으로는 태풍의 힘을 조금 완화시키는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기상청이 처음 예보할 때는 한 6시간 머물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네. 2시간 만에 좀 빠져나가서 그나마 다행이고 이게 빨리 나간 게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요. 이게 루사 때 보면은 루사는 중심기압만 따지면 지금보다 더 약한 태풍이었는데 네. 이게 워낙 천천히 움직였어요. 상륙에서 나갈 때까지 21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재산 피해가 1위고 인명 피해도 4위니까 이게 그나마 빨리 지나간 게 다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안 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 생각은 계속 끊임없이 드는데요. 근데 흰남노는 경로부터 조금 특이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도쿄 남동 쪽에 그 아주 먼 바다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처음엔 이제 대만 쪽을 향해서 위도에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수평에 가깝게 서쪽으로 이동을 해왔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 보통 영향을 주는 태풍들을 보면 이제 태평 그 필리핀 동쪽 그쪽 해상 그리고 위도로 치면 한 10도, 20도 열대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그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게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약간 높게 26도에서 좀 만들어졌고요. 그게 이제 쭉 서진해 온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갔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필리핀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지난 2일부터 방향을 틀어서 이제 북상을 한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북상하기 전에 보통 대만 동쪽 해상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 머물게 되면 이 태풍이 기본적으로 상승 기류이기 때문에 바닷물도 함께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그 밑 심층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오면서 해수가 좀 온도가 식고 그래서 이제 태풍도 약간 약화되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이번에도 살짝 그래서 처음에 기운이 빠졌다가 이게 어찌어찌 북상을 시작하면서는 오히려 더 힘이 세졌다. 이런 보도 많이 보셨죠. 그 원인이 이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는데 그 올해 파키스탄에 큰 비를 뿌린 그 인도 몬순 예. 이게 또 이제 그 원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도 몬순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아프리카 소말리아부터 인도 거쳐서 중국 남부까지 수증기를 이제 여름철에 공급하는 커다란 벨트 같은 거예요. 근데 대만 쪽에 머물면서 이 태풍이 그쪽에 있던 수증기를 끌어들인 거죠. 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이제 그 태풍이 올라오는 경로의 바닷물이 평년보다 이제 1, 2도 정도 높았기 때문에 계속 그 원료인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올해 태풍은 좀 많은 편이에요.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고 그쵸. 제가 기억력이 한계가 있는 건가? 네, 그 이제 일단 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 수만 보면요.
그러니까 8월까지 한 13.5개가 이제 평균인데 올해는 11개니까 뭐 살짝 적은 편이긴 하죠.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거는 사실 7월 달에 에어리와 송다, 트라세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잘 기억이 예, 맞아요. 안 나죠. 예. 그럴 만한 게 이제 송다와 에어리는 상륙을 하지 않고 그냥 바다에서 생을 마감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트라세는 상륙을 하긴 했는데 이게 태풍이 아니라 열대저압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태풍이라는 게 열대 저기압인데요. 이게 이제 뭐 태평양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도양, 뭐 대서양 다 이런 게 만들어지죠. 그 네. 불리는 이름은 다 다르고. 근데 이제 태풍 이제 그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요 태풍 자체는 이제 올해 조금 발생이 적은 정도였는데 대서양 같은 경우 대서양에서 이제 허리케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 대서양에서는 올해가 유달리 조용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이제 그 여름철 전에 미국에서 기상당국이 전망할 때는 올해 허리케인 되게 많이 찾아올 거다 이렇게 예,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예. 그 지금 7월에 초반에 아주 약한 거 3개 정도 발생을 했고 8월에는 아예 하나도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8월 허리케인이 없었던 게 97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뭐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뭐 2등급, 총 5등급까지 있는데 2등급까지만 성장하고 지금 소멸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그 태평양 대서양 이쪽이 약간 잠잠하다 보니까 그 요번 흰남노를 놓고서 이제 고요한 바다의 정적을 깨트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어떤 외신이 하기도 했는데 근데 아직 이제 가을에도 요새는 가을 태풍이 되게 예. 심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 여름에는 우리가 북태평양 고기압에 완전히 이렇게 장악이 돼 있어서 그걸 예. 뚫고서 태풍이 오기 어려운데 북태평양이 이렇게 좀 밀려나면서 이제 그걸 길이 열리는 거죠. 태풍의 네네. 길이. 예, 그래서 네. 아직은 이제 장담하기는 어렵다. 예. 그 허리케인 얘기하니까 뭔가 지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늘 뭐 그 허리케인 때문에 미국 뭐 일부 지역이 초토화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TV를 통해서 지켜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후변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이제 태풍과 뭐 태풍 허리케인과 기후 변화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제 통상적으로 나온 얘기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개수는 줄지만 강도는 세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태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위도와 고위도 열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적도는 뜨겁고 네. 그 고위도로 갈수록 추워지잖아요. 예, 이런 예. 이제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만들어진 게 태풍인데 아무래도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 쪽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왜 기후 변화로 북극이 더 뜨거워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네네. 텐데 이게 이제 북극 쪽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다 보면 이제 저위도 고위도의 온도차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태풍 발생 자체는 줄어들게 될 거다. 그런데 이제 바다가 전반적으로 따뜻해지니까 예. 한번 만들어지면 이제 그 세력을 유지하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바다가 뜨거워지니까.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흰남노가 아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일단 만들어지면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 살아남아서 이제 피해는 더 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대서양에서도 지금 하나 만들어진 다니엘이라는 게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게요. 이게 지금 북위 40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북위 40도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왜냐하면 지금 대서양 온도가 역대 가장 높다고 해요. 예. 이쪽 지역 온도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상치 않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월에도 요새는 이제 태풍이 계속 발달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라니냐는 좀 바다 온도가 더 차가울 때 생기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라니냐하고도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네, 요새 보면은 이제 뭐 요새 태풍 발생하면서 라니냐가 뭐 길어졌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이 라니냐가 말씀하신 대로 동태평양 바다가 평소보다 좀 차가워지는 걸 말합니다. 네. 이렇게 라니냐가 발생을 하면요. 그 북태평양 지역에는 고기압 성순환이 좀 강화가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고기압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말하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북태평양의 시계를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하면 그 시계 바늘이 4시에서 7시로 움직이는 게 이제 강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 강해진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기류가 강해지는데 그게 어디냐면 한 위도로 치면 30도 혹은 그 약간 이상.
예, 그러니까 예.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고 무대, 예. 고 위치가 되는데요. 예. 원래 이쪽은 편서풍 때여서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흘러요. 예. 근데 라니냐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오는 게 생기니까 이게 상쇄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바람이 약해지는 겁니다. 네. 약해지다 보니까 해수가 증발이 잘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해수면 온도가 자꾸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라니냐 때는 이 북태평양 온도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 1, 2년을 끝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역대 지금 3년째 지금 라니냐가 지속되는데 이게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12월까지 만약에 라니냐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게 역대 최장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 해수면만 지금 뜨거운 게 아니라 그 안에까지 열이 쌓여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태풍이 강했던 게 온난화 영향도 있지만 라니냐 이상하게 긴 이 라니냐도 좀 뭔가 작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늘 우리가 엘니뇨니 라니냐니 뭐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쓰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 일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지만 그렇죠. 진짜 우리 일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지금 저희가 실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파키스탄이 거의 뭐 국토의 한 3분의 1인가요? 네. 다 그냥 물로 잠긴 거 모습들을 좀 보곤 했는데 네. 거기도 역시 라니냐 현상 때문인 건가요? 그것도 지금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라니냐랑 굉장히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게 올해 이제 라니냐가 길었던 현상 그리고 파키스탄의 엄청난 수해 이게 이제 있는데 바로 요 직전 2010년에도요. 예. 똑같이 그때도 라니냐가 그때도 굉장히 심했고 그다음 파키스탄도 그때도 막 엄청난 지금 거의 지금과 비슷할 정도로 그 물난리가 크게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이 라니냐가 그 이제 그쪽 인도의 서쪽 바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예. 그쪽에 뭔가 수증기 공급을 강화시키는 시그널을 주고 그게 이제 파키스탄 폭우로 이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그 추정이 있는데 네, 아직은 좀 밝혀져야 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북위 30도 때 얘기를 자꾸 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딱 지금 거기 껴 있잖아요. 네. 이게 움직이면 자꾸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좀 걱정이 되는데 곧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추석 연휴 때 날씨는 어떻게 예상이 나옵니까? 네, 지금 이제 태풍 가고서 오늘 하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늘 정말 예뻤거든요. 예. 지금 이제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딱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추석 당일인 10일까지는 대체로 맑을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름달도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고기압이 점점 동쪽으로 빠지면서 11일부터는 조금씩 흐려져서 제주나 남부 쪽엔 비가 올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지금 열대저하부가 또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 얘가 태풍으로 발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날씨 좋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추석 연휴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지구생활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